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름다운 경관과 상징적인 건축물,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여행 경험들로 유명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세계 곳곳에 펼쳐진 천국 같은 해변을 찾습니다. 하지만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조차 잊혀진 장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나라 나우루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잊혀진 나머지 많은 이들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우루의 작은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충격적이며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대의 낙원이 세계에서 가장 외면받는 곳이 되었을까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우루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입니다. 고립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나우루에서 가장 가까운 섬, 키리바시의 바나바 섬까지는 무려 300km나 떨어져 있으며 대륙에 도착하려면 더 멀리 가야 합니다. 호주의 브리즈번까지는 약 3000km, 비행기로 5시간이 걸립니다. 하와이까지의 거리는 4000km 이상으로 나우루는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섬은 아름다운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지만 섬 내부는 황폐하고 거친 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외부 세계와 연결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항은 하나뿐이며 운항하는 항공편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자연적인 항구조차 없어 선박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관광객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프라도 거의 전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우루는 방문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립이 오히려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우루는 단순히 방문이 어려운 곳이 아니라 인간 세계와 단절된 듯한 이질적인 장소입니다. 나우루는 면적이 불과 21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 걸어서도 하루 만에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티칸과 모나코만이 나우루보다 작은 국가지만 이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티칸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중요한 성지이며 모나코는 유럽 귀족과 부유층이 모이는 초호화 도시 국가입니다. 하지만 나우루는 세계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입니다. 관광객도 유명세도 주목받을 만한 특징도 없습니다. 그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나라일 뿐입니다. 국토가 작기 때문에 교통망도 매우 단순합니다. 나우루에는 단 하나의 도로가 있는데 길이는 고작 30km입니다. 즉 자동차를 타고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도로는 단순하지만 자동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유소도 단 하나뿐이라 차를 몰고 다닐 필요조차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우루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4km 길이의 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도는 1907년에 건설되었으며 한때 나우루 경제의 심장이었던 인광석 운송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인광석이 나우루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나우루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도가 없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수도가 존재하며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2개 혹은 3개의 수도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우루는 다릅니다. 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가 없으며 대신 야렌이라는 지역이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렌에는 국회의사당
호주와 대만 대사관, 그리고 유일한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야렌조차도 전통적인 의미의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층 건물도 없고 상업 중심지도 없는 단순한 행정구역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우루는 수도도 없고 군대도 없으며 관광객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바닷가를 가지고 있지만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이 200명에 불과하며 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사람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우루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항공사만이 나우루행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편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설령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비자가 문제입니다. 나우루 입국 비자는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높은 장벽 때문에 방문을 꿈꾸는 사람들도 대부분 포기하고 맙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럭셔리 호텔도 유명한 리조트도 인기 있는 관광 명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우루는 방문객을 맞이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곳이 단순히 외딴 곳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우루가 외부의 눈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군대가 없습니다. 국방을 위한 병력, 군사시설, 무기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호주가 나우루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호주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만약 호주가 보호를 중단한다면 나우루는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이처럼 나우루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신비이자 모순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역사, 천연자원이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 현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로 변화한 과정, 이 모든 것이 나우루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나우루는 수도가 없는 국가로도 유명하지만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과 평온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지만 매년 약 200명 정도의 여행객만이 이곳을 찾습니다. 비교하자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수가 나우루를 방문한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우루가 매력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을 방문하기 위한 여정 자체가 너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먼저 나우루로 가는 항공편은 오직 한 항공사만 운항하며 그마저도 비정기적인 스케줄과 비싼 항공권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우루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비자 신청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나우루가 얼마나 독특한 곳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현재까지 나우루를 방문한 사람들의 수는 15,000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히 적은 수이며 나우루를 방문하는 것은 마치 비밀스러운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결심을 하고 이곳을 방문한다고 해도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우루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합니다. 럭셔리 호텔도 없고 고급 리조트도 없으며 쇼핑몰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설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우루가 방문객이 적은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나우루의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섬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며 바로 이것이 관광객의 발길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우루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군대가 없습니다.
나우루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으며 전차나 군사기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보를 유지할까요? 이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호주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즉, 외부의 위협이 발생하면 호주가 나우루의 방어를 맡는 것입니다. 나우루의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인구도 12,000명 이하로 매우 적기 때문에 자체적인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우루는 군사비를 절감하고 대신 공공 서비스와 국내 치안 유지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명한 전략일까요? 만약 어느 날 호주가 보호를 철회한다면 나우루는 어떻게 될까요? 자체 방위 능력이 없는 나라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우루는 방문객이 적은 국가이지만 또 다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우루 인구의 약 8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며 이는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비만 문제는 나우루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격이 클수록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나우루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만율이 급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나우루의 경제 붕괴와 자원의 고갈입니다. 나우루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주요 자원이었던 인광석이 고갈되면서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인광석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자 토양이 황폐해지고 농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나우루 사람들은 결국 수입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 대부분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었습니다. 고칼로리 음식과 설탕, 지방이 가득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비만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우루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우루에서는 흡연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러한 생활 방식이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만과 흡연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현재 나우루 인구의 약 40%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우루에서는 이러한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한때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대 나우루의 1인당 GDP는 미국, 일본, 유럽보다도 높았습니다. 1975년 기준 나우루인의 평균 연소득은 17만 6천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미국 평균 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손에 쥔 나우루 사람들은 명품차를 몰고 다니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나우루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 교육, 주택을 무상 제공했으며 세금조차 걷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우루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인광석 채굴에 의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이 고갈되자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나라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화려했던 도시 풍경은 폐허로 변했고 부유했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빈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나우루의 중심부는 광산 채굴로 인해 마치 달 표면처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96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나우루가 결국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62년 당시 호주 총리였던 로버트 맨지스는
호주가 나우루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나우루 국민들을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고 나우루 국민들은 결국 황폐해진 땅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나우루는 부유했던 과거의 유산과 붕괴된 현재가 공존하는 기묘한 나라입니다. 한때는 꿈같이 풍요로운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황폐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우루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적 또는 환경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모든 국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 나라의 주요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우루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될 것인가?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우루 국민들은 고향을 떠나는 대신 남아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번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우루에 남는 것이 역사를 지키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결정은 더 가혹한 생존 싸움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광석, 포스페이트, 매장량마저도 고갈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 나우루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자원을 마지막까지 채굴하려 했지만 결국 1990년대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었으며 나우루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나우루의 상황이 이미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인광석이 사라지면서 나우루는 완전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일상이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는 나우루의 마지막 산업이었던 어업마저도 위협했습니다. 실업률은 80%에 육박했고 한때 부유했던 국민들은 이제 빈곤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2001년 호주는 나우루 정부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나우루를 난민 수용소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난민을 받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경제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던 나우루 정부는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우루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나우루는 이제 거대한 야외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나우루의 난민 수용소가 세워지고 호주로 밀입국을 시도한 난민들은 이곳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으며 과밀 수용, 폭력, 인권 침해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해졌고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마저도 나우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불법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UN, 국제 애므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하며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우루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나우루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들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수용소 내 실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우루를 방문하기 위한 비자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고 외부인이 섬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나우루 정부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나우루는 겨우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는 나우루가 여전히 엄격한 정치체제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국가로 남아버렸습니다. 자원은 사라졌고 국민들은 희망이 없었으며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나우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과거 태평양의 낙원이라 불렸던 이 작은 섬나라는 이제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희망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우루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 나라가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 없이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경제가 붕괴하고 의존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그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것이 나우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우루를 통해 번영과 몰락이 얼마나 빠르게 교차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 하나가 영원한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커뮤니티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